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25년 전 오늘 동학농민혁명군이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늦었지만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반갑지만 부끄럽기도 한, 그래서 의미 못지않게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짚어봅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입니다. 그 첫 기념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먼저 유성엽 의원님, 아무래도 감회가 좀 남다를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이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그 발발 125주년 되는 날인데 아마 오늘 중앙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 행정적으로 이제 복권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그 참여자 등 그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그게 이제 2004년도에 그 제정 공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주년 만에 법적으로 복권이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125주년 만에 정치 행정적으로 이제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들이 그동안 좀 미뤄져 왔었죠. 이것들이 더 보다 활발하고 또 체계적으로 또 이루어져서 전국화를 이루고 또 세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는 것을 또 굳게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적으로도 복권이 됐다. 의미 있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형규 사장님, 이 뜻깊은 때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맡게 되셨어요. 그리고 첫 기념식, 아무래도 의미도 특별하고 또 각별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어쨌든 기념식으로 제정됐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관심이 많을 때 맡게 돼서 책임이 무겁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일하기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충북연구원에서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김 박사님, 그 덕분에 방금 그 유성엽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이 말을 하는 데는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기념식 장소가 광화문으로 지금 정해졌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논의 과정에 저도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황토현에서 할 것인가가 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기념의 그 첫 번째 이제 기념식이니까 이 사건의 어떤 중심보다는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그 전국성, 그 세계성을 그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광화문 광장이 오히려 적격하다. 해가 아주 최종적으로 이제 광화문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아무래도 그래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첫 기념식이니까 첫 기념식만이라도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이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전라북도 내 시군들 간의 좀 경쟁이 좀 치열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 특정 어떤 지역에다가 또 정하다 보면은 또 지역 간의 또 어떤 경쟁이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지금 정읍의 그 황토현 그 전적지 부근에 지금 동학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현재 설계를 마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이 좀 행사를 치르기에는 좀 이렇게 정비가 좀 덜 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사실은 비롯됐다라는 것이 뭐 촛불 시민혁명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촛불 시민혁명이 활짝 타올랐던 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갖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은 저는 그 발생에서부터 어떤 중간 전개 과정을 감안해서 좀 전국을 순회하면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정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전국을 순회하는 방법도 한번 정부가 검토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안고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 오늘 광화문에서 첫 기념식이 열리는데 네. 어떻습니까? 특히 그 기념식 순서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할 거거나 새길 만한 어떤 그런 순서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념일로 정해진 후에 첫 번째 치러지는 전국적인 행사라는 측면에서 장소는 이제 광화문으로 정했고요. 또 행사의 슬로건도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로 정했습니다. 이건 혁명 정신의 어떤 미래 가치를 한번 구현해보자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공연 위주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고창의 우도동학으로 시작해서 전주의 기점놀이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김 박사님, 그 국가 지정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국가 기념일인데 이제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 세우기. 방금 유성엽 의원께서는 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행정적으로도 이제 복권이 된 거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픔의 역사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출발은 이제 그 재평가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 기념일이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국가 만들기 그 프로젝트의 국가 기념일이 이제 활용 되는 측면도 이제 있고. 그렇다면은 그 국가 기념일로서의 어떤 그 동학농민혁명을 접근하는 것 역시 이 가보년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근현대 지난 100년, 150년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큰 그 역사상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울치 짓고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뽑아내고 또 그 가치가 지난 그 근현대 1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돼 나갔는가를 장기 동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재발굴도 할 수 있고 또 기념의 어떤 그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기념의 어떤 방식이라든가도 아마 새로운 그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영규 시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그 발생한 지가 우리가 네. 지금 5월 11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25년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역사라는 건 보면 과거의 어떤 흔적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고증을 해내고 그래야 할 텐데 네. 일단 그 작업부터가 그렇게 쉬울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중요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제 강점기 동안에 그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 고부 밀란, 동비의 난, 말하자면 사이비 종교, 동학의 난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왜곡했을 뿐만 아니고 그 참여자들을 색출해서 처형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유족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한 3년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총 353곳을 저희가 유적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그동안 한 6곳이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6곳 중에 3곳이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황토현 전적지라든가 그리고 정읍에 있는 정봉주 장군이 살았던 고택 그리고 부안에 백산봉기를 일으켰던 백산성 이것이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또 국가문화재는 아니지만 도문화재로 지정도 18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서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11곳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만석보 유적지라든가 고부 관아트라든가 말목장터 그리고 그 무장 기포지 그리고 사발토문이라든가 원평 집광소 이런 것들이 지금 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계속 유적지 또 역사적 상징성이 있고 좀 뭔가 더 남아있는 곳은 저희가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로 지정돼야 우리가 그곳에 이제 기념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기념 사업도 할 수 있고 명분이 되죠. 그리고 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또 유적지를 확인하고 그걸 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이 동학혁명을 일반인한테 알리는데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 출발점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 네. 방금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여전히 운동 내지는 전쟁
아니면 밀란이나 반란 정도로 이건 아마 그 폄훼하는 것이고 훼손한 것일 텐데 어떻습니까? 이걸 제대로 정립하는 그 출발점이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 김구 선생 그분이 사실은 동학농민혁명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의병 활동도 하셨고 또 독립운동을 뭐 왕성하게 펼쳐가신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듯이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우리 의병 활동으로 또 독립운동으로 또 우리가 이제 건국 이후에는 4.19 민주혁명 정신으로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또 60 시민항쟁으로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최근에 광화문 등 전국으로 타올랐던 촛불 시민혁명 이렇게 좀 이어져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새기고 이것을 제대로 선양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바르고 반듯하고 또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 그걸 지켜주는 그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기념식 갖고 무슨 뭐 훈포장 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걸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주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해주는 좌표로 삼아서 나라를 좀 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아주 그 답답한 문제가 저는 교과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7차 교육과정부터 계속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80년대의 문제의식, 80년대의 그 서술 틀, 서술 내용에서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2004년에 특별법에 분명히 동학농민혁명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역사교과서가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 교과서 서술 내용 바꿔야 됩니다. 네. 아마 이 교과서가 그 제대로 띈 그런 서술 내용을 그 담아낸다면은 이것만큼 뭐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의미라든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아마 톡톡히 할 겁니다. 네,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쨌든 미래 지역들이 동학혁명 정신을 개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내용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이게 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기념일로 지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3년도부터 교과서가 개편될 겁니다. 그때는 제가 노력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역사라는 건 참고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 18대인지 19대인지 이거 전북 교육청에 국정감사를 와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자라나는 저 초등학생, 그 중학생들은 동학농민혁명을 별도로 좀 공부를 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재까지 다 만들어서 전북 교육청에서 우리 그 전라북도 내 초등, 중등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급도 하고 교육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런 교과서 문제는 우리 기념재단 이영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라든지 또 정부 중앙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제대로 그 개념이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되고 의의가 제대로 평가돼야 되고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역사 교육의 문제, 그게 현대인들의 어떤 의무이자 책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또 책임일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인데요. 그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국가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그 지역 간의 갈등, 이걸 또 화합하고 치유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도 또 동시에 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됐으니까 기념일은 막 그때 제정이 됐거나 바로 제정이 됐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자치간에 서로 자기 지역에 유리한 날짜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최종적으로 국가기념일은 5월 10일 황태현에서 농민군이 승리한 날로 잡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많습니다. 가령 4월 25일 날 무장 포고문을 선언하는 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는 그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한 날도 중요하고 또 백산에서 농민군 1차 봉기한 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제 우금치 전투라든가 장성의 황령 전투라든가 또 삼라에서 2차 봉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날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의 의미를 살리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념식을 짤 때도 기념식 맨 서두에 무장포고문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무장포고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좀 더 손쉽게 말하자면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념식에 연예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요새 노트북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죠. 배우 한혜리 씨가 금강이라는 민족 시인 신동엽 씨가 쓴 금강이라는 시를 낭독하고요. 또 안치환 씨가 부활하는 사나 이런 노래도 부르고 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는 그 갈라 무용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이렇게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친숙해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동학 농민 혁명을 불온하게 보는 시각, 그거는 일단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뭐랄까요, 그 우리 근현대사의 불행인데 유족들은 여전히 그 명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학 농민군 유해가 지금 전주 역사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정상화하고 예우하는 것들. 이건 아마 그냥 우리가 선언이나 다짐만으로 힘들 것 같고요. 뭐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 작년에 그 동학 그 농민혁명 그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가지고 그 참여자들 중에서 아직 그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신청 기한이 다 지나버렸었어요. 그래서 신청 기한을 더 늘려서 뒤늦게라도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의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좀 구체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대항해서 희생된 분들을 이제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서 애우를 한다. 이게 이제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동학 농민혁명 아까 그 특별법에 보면은 그 특별법 2차 참여자라는 것을 삼례집회 이후에 일본군과 이렇게 대항해서 싸운 분들이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로 이렇게 2차 참여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특별법에도 일본군과 대항해서 이제 싸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명정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들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냐면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그 일제와 싸우다가 이렇게 희생된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지금 제가 대표 발의를 해놓았어요.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도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정말 존중해주고 또 애우해주고 또 그 당사자들은 돌아가셨다 하면은 유족들에 대해서라도 국가가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갔으면 쓰겠다 해서 그 문제가 이제 꼭 어떤 법률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동학 농민혁명 그 의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이제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봐져요. 첫째는 지금 그 세계 기록유산에 지금 등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4.19 민주혁명과 동학 농민혁명이 두 개가. 그래서 뭐 4.19 혁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겠지만은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꼭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 또 개헌이 좀 물 건너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개헌을 해가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시발점 또 근현대사를 꿰뚫는 하나의 그 민주화의 그 좌표 성격을 갖는 이 동학 농민혁명이 헌법 전문에 현재는 상해 임시정부부터 들어 있습니다만은 헌법 전문에 동학 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를 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헌법적인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은 이제 하나씩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각계 우리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네. 또 물론 이제 절차가 필요하겠죠. 단계도 필요하고 잘 되길 좀 기대하면서 그 동학 농민혁명의 또 한 축은 바로 세운 역사를 토대로 선양하고 계승하는 이런 어떤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념 사업이 그 중에 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떻습니까? 그 관련 기념 사업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뭐 해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죠. 유족 아까 말씀하신 유족 등록 사업도 있고 기념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념관을 찾아온 사람들 초등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 전시전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동학 유적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걸 많이 알리는 거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족들이 사실은 그 공주 우금치 전투에마다 한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800명만 생존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2만 명 이상 참여자가 지금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참여자 제가 파악한 분은 3,644명만 지금 참여자 되어 있거든요. 유족이 한 10,000명 정도. 실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시시해왔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해서 참여자나 유족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재까지는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보니까 유족으로 등록되어도 아무런 국가로부터 보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면 그 추모탑에 이름을 새기는 정도 그 이상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은 다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유공자 여유에 관한 법률이 꼭 개정돼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좀 국가유공자로 떳떳이 인정받고 또 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역사, 그 전국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 기념식이라는 것도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그 단순하게 국가 기념일 이게 아니라 기념주간, 뭐 기념월 이런 식의 행사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한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 국가 기념일로 이제 제정됐을 때 가장 이제 우려하는 그 측면이 이 기념에 대한 기억에 대한 국가 독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행해졌던 시행 그 착오이고 5.18 그 광주 민주화 그 기념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이게 좀 많이 그 쟁점이 됐던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동학 농민혁명 그 기념 그 방식은 좀 더 그 민주적이고 또 밑으로부터 그 많은 그 지역과 그 주체들이 그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마 전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떤 특정 장소, 특정 단체 중심이 아니라 그 연대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기념 사업이 앞으로는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그 기념 사업 그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기념 사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기념 사업 단체를 네트워킹 해서 상호 이제 그 연대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녹두길, 뭐 순례길 해가지고 이제 그 무장에서 뭐 그 우금치까지 해가지고 각 지역의 어떤 기념 사업 단체들이 연대해서 공동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그 기념 사업이지만은 전국적인 어떤 기념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또한 국가 기념식 방식도 아까 이제 유성영 의원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은 기존의 국가 기념일 방식은 특정한 그 시간에 특정한 날 하는 거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우리 이제 동학 그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입체적으로 또 5월 11일이 중심이 되지만은 그 전후의 어떤 그 날짜를 상호 이제 연계시켜서 입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기념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지역 독점도 깨고 그다음에 국가 독점도 깨고 그리고 그 주체 세력들이 기층 민중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발성도 좀 살리고 그러면 더 훨씬 의미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제 1893년 11월에 이제 사발통문을 작성하잖아요. 그 만석보 수세 사건에 이제 항의하는 이제 차원에서 그 발생하는데 이제 사발통문이 있고 이제 또
그 1894년 1월에 고부봉기가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94년 4월 25일 양력입니다. 4월 25일 날 이제 고창 무장 기포가 있었죠. 고창 무장 기포.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백산 기포, 이제 황토연 전승.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약간 흘러서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제 전주 화약을 맺고 이제 또 서울로 이렇게 3년 집회 등을 통해서 이제 서울로 진경을 한 이런 과정인데 이제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이게 길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마침 우리 사회자께서 동학 주간 말씀을 하셔서 4월 25일에서 5월 11일까지면 한 2주 정도 기간이니까 그래서 4월 25일 무장기포 일에서부터 5월 11일 황토연 전승일까지 이제 그거가 국가기념일 아닙니까 또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너무 또 길어도 이걸 행사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한 2주 정도를 동학주간, 동학농민혁명 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렇게 행사도 진행하고 또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5월 11일 날 이제 각 현장을 돌면서 국가기념식을 가져가면은 상당히 그 집중도 되고 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학기념재단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한번 깊게 검토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을 또 우리가 성격을 규명할 때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반도를 넘어서 그 기본적인 가치, 지향점이 결국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아시아 3대 농민혁명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프랑스 혁명과 비교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런 세계화의 과제도 또 우리가 안고 있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김 박사님? 네. 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그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그 평가를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동학농민혁명 소재의 그 창작 예술 작품이 왜 많이 나오지 않는가 기대만큼 풍부한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동학농민혁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역설적인 얘기냐면은 이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이 규모화된 틀 속에 이 사건을 놓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양한 창작 모티브가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기존의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그 고정된 역사상을 깨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깨는 방식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그 관점,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동학혁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무한한 어떤 그 창작 그 상상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그 녹두꽃이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상력 속에서 진정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가치들, 예를 들어 가지고 평등, 동학농민군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평등한 사회, 특히 또 동학농민군이 그 외쳤던 큰 목소리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무장포고문에도 강하게 나타났지만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었거든요. 정의 사회 그 실현이었거든요. 정의의 어떤 실현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그 평화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인권의 그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그 불평등의 어떤 그 문제라든가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인간의 눈이 곧 세계의 그 눈이 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인 담론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세계화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을 비교할 때 뭐 참여자가 어떻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결론은 프랑스 혁명은 성공했는데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패의 역사로 약간 좀 뭐랄까 그 격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동학농민혁명 결코 실패나 성공의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왜 보통 실패하면 혁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하는데 혁명이라고 한 이유는 그 특별법을 제정할 때 많은 우리 학자들 세미나 있으면서 혁명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낸 것은 물론 그 자체만 보면 우금지 전체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는 정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열자는 거였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헌법 조문에 나와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고 맞아떨어지고 현대의 모든 가치하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혁명이 아니다. 그 딱딱했던 신분제도 농민혁명의 계기로 철폐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는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먼저 유성엽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 예. 이 부분이 어떤 마무리 내지는 출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예. 들어요. 그 2017년도 그 6월 달 제가 교문위원장을 할 때였는데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4.19 혁명을 추진하는 분들이 자, 이번에는 우리 4.19 민주혁명 기록물만 우선 기록유산으로 올리고 동학 농민혁명은 조금 뒤로 양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와서 사실은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4.19 민주혁명이 또 있었던 거 아니냐. 결국은 손잡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올려야 한다면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을 먼저 올리고 4.19 민주혁명은 그 다음이 맞지 않느냐 했지만은 두 개를 다 제가 올리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또 협력을 해서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두 개가 후보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있는데 지금 이게 유네스코 그 본부에서 그 뭔가 그 절차라든지 양식을 지금 손보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록물 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금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020년, 2021년경에 아마 등재 처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제 어제 얼마 전 그 다른 토론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계인들이 알고 평가를 해줘야 용역의 기록이 등재가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학술대회 같은 것을 좀 갖고 그걸 좀 제대로 조명을 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리 있는 아주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제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알게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번 세계 기록유산에 꼭 등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화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기념일 제정이 늦었던 만큼 참 과제도 많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첫 기념식을 맞아 우리의 다짐 아니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규 이사장님. 네, 그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일제 강점기 동안에 극심하게 왜곡 투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이나 기록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걸 세계에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재로 지정돼야 그야 관련 사업도 할 수 있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유족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동참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양식 박사님. 네. 그 전주 정신이 꽃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의 꽃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동학농민혁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이루고자 했던 그 정의 사이, 그다음에 그 평등 사이, 그다음에 그 인권 사이, 그다음에 상생의 어떤 사이가 오는 기폭제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유성엽 의원님. 예, 그 동학 농민혁명을 뭐 전국화하고 대중화하고 세계화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로만 전국화하자 이것 가지고는 저는 공원 그냥 이빨림 소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동학 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쟁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전라북도 내지만은 정읍, 고창, 부안, 전주.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금 그 원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선양 사업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를테면 고창의 파랑새공원 사업 그렇게 명명을 했죠. 또 부안의 동학랜드 사업, 또 이제 전주에서도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면서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함께 가는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갈등과 어떤 경쟁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선양 사업을 해내는 이런 기틀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 중앙정부가 해낼 수 있도록 저도 촉구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옆에서 협력을 또 할 것입니다. 예. 동학농민혁명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125년 전의 과거지만 현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 굽고 뒤틀린 게 있다면 바로 펴고 올곧게 세워 당당한 역사로 기려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